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가는 걸 낮춰주고 지방이 과잉 축적돼서 혈관이 막히거나 고지혈증이 생기는 걸 예방해주고 암세포가 커지는 걸 막아주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단위의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를 알아두시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가 있고 건강을 지키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효소와 그리고 이 효소를 높이는 방법,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해주고 지방을 태워가지고 지방량도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도 조절하고 더 나아가서 암세포가 막 성장하는 것도 억제해주면서 노화도 예방해주는 우리 세포 단위에서 꼭 필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인데 이 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효소는 바로 AMPK라는 효소인데요. 이 AMPK라는 효소는 우리 몸의 오토파지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자가부식이라는 그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효소가 AMPK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더 딥하게 다양하게 알아보고 이 AMPK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주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노화가 들면서 이 AMPK 수치가 떨어지는데 AMPK를 다시 높이는 방법, 그리고 AMPK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까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AMPK라는 효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을 때 작동되는 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포 단위에서 활용하는 에너지 중에 ATP라는 세포 단위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원이 세포 내에서 많이 줄어들게 될 때 이 효소가 분비되면서 작동이 되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를 확 높이기 위해서 작동되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당을 소모하고 지방을 태우고,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당 소모와 세포의 에너지를 높이는 작용을 촉진시키고,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태워서 자가포식을 통한 에너지 확보 등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AMPK의 핵심적인 작용은 당을 빨리 태울 수 있게 에너지를 태우는 작용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약으로도 활용되는 게 AMPK입니다. 자, AMPK의 히스토리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에 그 동물의 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효소입니다. 그게 지방 합성에 도움을 주는 ACC라는 그 효소를 연구하다가 이 ACC라는 지방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성분이 활성화가 되면은 지방 합성이 안 되네 하고 분리해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게 AMPK라는 단백질이었습니다. AMPK 단백질은 그렇게 발견이 됐고, 지방 합성뿐만 아니고 콜레스테롤 합성까지 차단하는 게 바로 AMPK다, 이렇게 밝혀졌고, AMPK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은 지방, 당,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작용,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MPK 효소가 요즘 들어서는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인 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가 합성되거나 복제되는 걸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활발하게 복제되는 데에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복제되는 게 무엇일까요? 암세포죠. 그래서 암세포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AMPK 요소 이게 뭐 검증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AMPK 요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현재 당뇨 환자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게 대표적인 약이 메포민, 피오글리타존, 되게 유명한 지금 당뇨 환우분들께서 실제로 지금도 약을 뒤져보면 이 성분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당 조절을 해주는 핵심적인 효소가 바로 AMPK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약품 중에서 아스피린, 고지혈증약, 특정 혈압약 또한 AMPK를 활성화시켜준다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폭넓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AMPK 효소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뒤에서 영양제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만 따라와 주시고요. 첫 번째는 세포 내에서 당의 흡수, 그리고 당의 이용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글라이코겐이라는 다당류, 당이 모여있는 다당류의 합성을 억제해서 당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그 해당 과정이라는 것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용으로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데, AMPK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mTOR라는 그 암을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합성을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걸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mTOR 단백질을 억제하고, AMPK 자체가 염증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자체를 억제합니다. NF-kappaB, 인터루킨 6 같은 걸 억제하기
억제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염증 반응 자체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역 반응, 그다음에 염증 반응 또한 억제한다. 그리고 세포 염증 반응도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용은 세포 내 지방 흡수와 지방의 베타산화, 그러니까 지방이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 촉진되고 세포 내에 저장하는 지방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 때문에 비만에도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이런 AMPK라는 효소입니다. AMPK 효소는 지방을 빨리 태우고 지방을 저장해 놓은 걸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 작용은 콜레스테롤 합성 또한 억제해준다.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도 에너지를 밀도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MPK 효소는 스타틴 계열의 그 고지혈증 약, 우리가 먹는 고지혈증 약이 HMG-CoA 환원 효소를 억제하면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는데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세포가 빠르게 분열되고 분화되는 걸 억제하는 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세포가 많이 분화되고 막 분열되면은 복제가 되면은 에너지 소모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걸 좀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억제하는 작용도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자가포식이라는 걸 촉진시킵니다.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건데요.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 중에서 고장난 것들,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우리 몸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그 메커니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촉진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더 확보하고 안 좋은 걸 처리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몸이 노화도 예방이 되고 암세포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임상 실험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AMPK 효소에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신약 후보 물질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지방간 개선을 시키는 신약 후보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방간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런 AMPK 효소를 활용하는 거죠. 지방간은 말 그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과잉 된 당이나 칼로리가 지방으로 간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간세포 자리에 지방이 끼면서 간이 색깔이 변하죠. 약간 누르끼리한 색으로 변하는 게 지방간인데 지방 합성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작용이 AMPK 효소의 작용이기 때문에 신약 후보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게 바로 AMPK 효소 활성화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실제로 이 연구 데이터 결과를 보니까 어느 정도 유의미할 정도로 감소가 됐다. 지방간 수치가 대략 한 15% 정도 내외가 감소됐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임상 또 데이터를 보니까 그 당뇨약 메포민이 AMPK 효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이 메포민을 투여했을 때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실험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거고 2형 당뇨 환자이면서 대장암인 환자 595명을 대상으로 41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포민을 먹고 있는 대장암 환자를 바탕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메포민을 복용한 당뇨 환자 중에 대장암으로 사망자가 21%가 발생됐고 41개월 동안 메포민을 복용하지 않은 당뇨 환자 중에 대장암으로 사망자는 30.9%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죠. 당뇨 환자 중에서 대장암이 있을 때 메포민 말고 다른 당뇨약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피드백이 나타났고 다른 암에도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추후에 좀 이런 쪽으로도 발전해봤으면 좋을 법한 논문을 찾아봤는데 AMPK 효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파지,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성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신경계 태화로 인한 근육질환 같은 거 AMPK 활성화제를 먹었을 때 근육이나 신경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자료도 있었고, 만성 통증 질환에도 사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MPK가 염증을 조절하기 때문이고요. 항노화 쪽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노화되어 있는 것들을 처리하면서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AMPK 효소와 NMN과의 관계도 말씀드렸었죠. 그 시르트윈이라는 것들을 활성화시켜줄 수가 있고 노화를 예방해줄 수 있는 게 AMPK였는데 그런 연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게 바로 AMPK 효소 관련된 겁니다. 연구가 되게 많은데 당뇨나 고지혈증 그리고 사망률 낮추는 이런 연구는 되게 많은데 한번 특이적인 걸 뽑아본 거고요.
자, 그렇다면 AMPK 효소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냐,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일단은 나이가 들면은 이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40대 이후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AMPK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굶는 겁니다. AMPK 효소가 활성화되는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은 배고파지는 상태, 에너지가 확 떨어진 상태에서 AMPK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굶어야 되고 우리가 단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힘들지만 당 조절이 되고 노화도 예방하고 세포 분열이 이상하게 증식되는 것도 막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12시간 단식,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단식, 단식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난 단식은 못하겠다, 너무 배고프다, 힘들어 이러신 분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상 빡세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빡세게 했을 때 우리 몸의 근육세포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AMPK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빡센 운동을 매일 하면 할수록 젊어진다. 너무 하면 안 되지만 1시간 정도의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은 AMPK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굶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 두 가지를 하시면은 AMPK 효소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도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세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충제를 섭취하는 건데요. 이 보충제에 AMPK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AMPK를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이 바로 베르베린,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EGCG 입니다.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염증, 항산화, 고지혈증 개선, 당뇨 개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검증되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제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제품은 이런 쪽으로 식약처에서 허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구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라이프 익스텐션 AMPK 메타볼릭 액티베이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도레이 추출물이라는 액티포닌이라는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헤스페린이라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포닌이라는 요 도레입 추출물이 대표적인 AMPK 활성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는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얘도 검증되어 있는 성분이고 실제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직관적으로 AMPK 활성화제라고 써 있으니까 좀 더 고르기 쉬우실 것 같아서 골라봤고, 두 번째 제품은 베르베린으로 골라봤습니다. 내추럴 팩터의 리포미셀 매트릭스 베르베린입니다. 요거는 가격대가 2만원 중후반 정도인데 품절이 잦아서 가격이 4, 5만원도 있는데 그거 사시면 안 돼요. 아이허땡이나 쿠땡에서 가격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얘는 가장 검증된 AMPK 활성화제가 베르베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베르베린이 흡수율이 높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생체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이 베르베린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커큐민도 있죠. 커큐민은 강황 추출물인데 항염증, 항산화, 항궤양, 그리고 항암 작용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커큐민은 쓸만한 걸 한번 골라봤는데 이 커큐민 제품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테라큐민. 커큐민은 고르실 때 흡수율이 높은 제형을 골라야 됩니다. 일반 강황 분말은 거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골라야 되고, 테라큐민, 메리바 커큐민, 롱비다, BCN95 등등등등 말씀드렸습니다. 그 골라보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좀 쓸만한 제품을 골라봤는데 그 솜리서치의 폴리레스베라트롤 SR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딱 봐도 노린 거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커큐민 파이토좀, 녹차 추출물 파이토좀, 퀘르세틴 파이토좀, 레스베라트롤, 푸테로스틸벤. 푸테로스틸벤은 레스베라트롤의 활성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커큐민과 녹차와 레스베라트롤이 다 들어가 있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다. 커큐민, 녹차, 레스베라트롤이 대표적인 AMPK 활성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다가 다른 성분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잘 배합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가격대가 높으니까 가격 비교 잘 하시고요. 자, 오늘 컨텐츠는 우리 몸의 당 조절에 꼭 필요한 핵심이 되는 AMPK 효소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당 조절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이론적인 것도 알고 계시면은 생활 습관 교정과 더불어서 당 조절에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제품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이런 AMPK 효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1대1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은 친환약사 어플 설치하시고 저를 지정해서 저에게 1대1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배합하시면 되고 약국용과 국내 제품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